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어제 하루 괜찮으셨나요? 어제 한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요. 특히 코스닥 위주로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매도라 하는 것은 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 현재 이 종목의 주가가 1만 원인데 내가 볼 때 이거 1,000원까지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해당 주식을 빌려서 이것을 미리 팔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1,000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없는 주식을 미리 땡겨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 이런 세력들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거 개인들에게 불리하다. 이런 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개미들이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작년 코로나 때 한국 코스피 지수가 2,000이 무너지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월 16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또 공매도를 6개월 연장시켰고요. 그래서 1년 넘게 금지돼 왔던 공매도가 어제 다시 재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오랜만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재개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총 규모가 적은 종목은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시총이 큰 종목들만 공매도를 해서 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외국인만 공매도를 하니까 개인 너네도 공매도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더 볼게요. 여기 있죠.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대주 제도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인 대주를 위해 확보된 주식 물량은 모두 2조 4천억 규모다. 그러니까 개인 너네들도 토탈리 2조 4천억 규모의 공매도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전교육 30분 미리 받고 모의 투자 1시간 하고 나서 너네도 공매도 좀 해봐. 이러면 공평하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럼 정말 공평해졌을까요? 5월 3일 증시가 끝나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개 첫날 공매도 1.1조, 2019년 평균보다 2.6배 증가. 공매도가 있었던 2019년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4,200억 규모였는데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어제 하루만 1.1조 원, 2019년 평균보다 2.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눌려왔던 보복 공매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매도에 참여를 했을까요? 위쪽에 동그라미로 그래픽으로 표시된 부분 볼게요. 토탈리 1.1조 원 공매도 규모 중에서 외국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은 거의 없어요. 코스닥에서는 49억 원, 코스피에서는 132억 원 정도, 개인은 180억 정도 규모의 공매도를 쳤을 뿐입니다. 아직 개인은 공매도에 익숙치 않고 실제로 공매도에 참여했을지라도 증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섣불리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쳤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손실을 보면서 공매도 금액을 메꿔 넣어야 됩니다. 마치 개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선물 옵션 하듯이 공매도라는 게 약간은 어려운 제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사 아래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외국인 위주로 많이 쳤는데 과연 어떤 종목 위주로 공매도가 나왔을까요?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 1위 종목은 710억 원이 거래된 셀트리온이다 라고 했네요. 셀트리온은 원래 공매도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과거 서정진 회장 역시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다, 나 회사 팔고 떠나겠다 이런 발언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냥 공매도 이퀄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LG디스플레이, 신풍제약, 시젠, LG화학, HMM,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잘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주식이고 바이오 같은 성장주가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신풍제약, 시젠 이러한 회사들은 바이오주로서 코로나 덕분에 그동안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고 LG화학은 2차전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몇 배 올랐었죠. LG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요 몇 달간 크게 올랐습니다. 아참, 그리고 LGD 역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공매도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물론 셀트리온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HMM 역시 최근에 BDI 선박 운임 지수가 급등하면서 주가 역시 덩달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화학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매우 좋아요. 일회용 비닐장갑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도 있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꽤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공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 연준에서 제로금리 무한대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시장에 성장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실적이 나오면 주가 급등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성장주였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신재생, 게임, 플랫폼 이러한 섹터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오르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버슈팅된 회사들의 주식을 조금씩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주들 모두 다 빠지진 않았어요. 플랫폼 회사의 대장주인 카카오는 어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를 잠깐 볼까요? 공매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어제 0.88%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비중까지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공매도 비중은 어제 2.5%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하루 동안 총 매도되는 금액에서 공매도로 매도하는 게 몇 프로였냐 이런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라는 종목을 볼게요. 삼성카드는 어제 공매도 거래 비중이 56%나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사람들이 1,000억 원 규모의 매도를 실행했다면 공매도로 인해서 560억 원 매도가 되었다. 즉 매도의 대부분이 꽁으로 매도된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셀트리온 이 종목은 어제 하루 14%나 공매도로 매도가 되었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28%, 29%나 공매도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카카오로 돌아가서 카카오는 팬데믹 이후에 4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즉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제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실적 발표 보셨죠?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를 맞이해서 엄청난 실적을 이뤄냈고 코로나 이후에도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더욱더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주식을 조심해야 될까요? 성장주라고 해서 모두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종목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하나만 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두산 퓨얼셀. 일봉 차트로 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요 며칠 뚝뚝뚝 떨어지더니 어제 갑자기 하루 만에 11%, 11%가 하락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지지선이 이 자리에 딱 있었는데 최근에 이 자리를 깨는 척 하다가 회복하는 척 하다가 하더니 결국에는 어제 하루 폭락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관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두산 퓨얼셀 실적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있네요. 두산 퓨얼셀 1분기 실적 부진에도 이렇게 써있죠.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어요. 두산 퓨얼셀이. 그런데 최근에 이 종목이 성장주라는 이유로 월봉 차트로 볼게요.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팬데믹 때 4,000원 정도였는데 이 종목은 6만원까지 올랐어요. 즉 10배 이상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라? 너네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주가가 10배까지 올라? 이거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하나 때문에 오른 건데 이거 말이 돼? 수치화가 안 돼 있잖아. 단순히 너네는 꿈만 먹고 사는 회사들이야. 그래서 주가를 좀 더 낮춰서 다시 바닥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좋긴 한데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주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있어요. 셀트리온을 한번 쳐볼게요. 셀트리온은 코로나 때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14만원, 13만원, 14만원이라 해볼게요. 셀트리온은 코로나 때 14만원에서 거의 40만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즉 바닥에서 3배 가까이 올랐던 적이 있었죠. 이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바이오 대장주죠. 그리고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 실적 좋긴 한데 지금의 주가가 이 실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 일단 조금 더 뺐다가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의도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경우보단 좀 나아요. 일단 그래도 이러한 회사들은 실적이라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드리면 성장주를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적을 조금씩 봐야 되고요. 작년에 성장주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리오픈 타임이죠.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주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더 힘들어질 거라 보고요.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이러한 성장주들 위주로 집중적인 타격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 회복 수혜주인 경기 민감 섹터 역시 주가가 많이 오르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들을 타겟팅해서 공격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경기 회복 초입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우선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도가 대박 실적이 나왔는데요. 만도가 어제 하루 동안 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회사도 꽤 많이 올랐고요. 꽤 많이는 아니지만 현대차도 어제 2.8% 올랐어요. 현대차나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는 성장 요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경기 민감 요소가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에 비해서 그동안 덜 올랐었기 때문에 공매도 칠 건덕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경기 민감주, 경제 재개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이 매우 좋지 않아요. 코스닥 차트를 볼까요? 제가 게시판에서 코스닥은 1000이 깨지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매물대가 매우 얇기 때문에 공매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만 해도 2.2%나 빠졌고 그 전에는 0.7%, 그 전에도 0.7%, 그 전에는 2.2% 이런 식으로 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염없이 빼지만 않겠죠. 어느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도 3200이 지지선이었는데 이 자리를 깨고 좀 내려갔죠. 하지만 코스피는 지지선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심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는 3000에서 3140 요 박스를 항상 움직이고 있었고 이 자리를 돌파하자 3200까지 쭉 올라갔죠. 하지만 어제 이 자리를 좀 깼는데 코스피는 솔직히 막 크게 저는 막 두려워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제 영상 댓글에 막 블랙 폭락이다 뭐 이렇게 글을 다시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거나 아니면 뭐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제가 이제 우상향론자인 걸 잘 아실 거예요. 전 항상 증시 상승을 보면서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또 비중을 좀 더 늘렸다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증시 하락에 대비하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건 다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난주랑 어제랑 해서 쭉 많이 빠졌죠.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요즘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중에 돈이 꾸준히 풀리고 있는 시기라 봅니다. 우리는 늘 달러와 국채 금리를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었던 달러 인덱스가 어제 잠깐 진정이 됐습니다. 91 아래로 다시 떨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추세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했어요. 이 아래로 쭉 내려가야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락이 나왔으니까 조금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진 않을까 약간은 이런 생각도 하곤 있습니다. 어제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좀 크게 떨어졌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달러 인덱스가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죠. 왜냐면은 국채에 대한 투자 메릿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 화폐인 달러에 대한 투자 메릿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PMI 지수인가 무슨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예상치를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가는 증시 하락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 달러 하락 이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